자, 사실 요때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잠깐만. 요거. 자, 이제 이번에 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 공부한 거예요, 다. 공부한 건데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력을 다시 되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프린트물 지금 했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프린트물을 해놨습니다. 교재에 일단 보지 말고, 교재에 있긴 있는데, 프린트물에 있는 거, 자, 오늘 프린트물에 있는 거 딱 하나 빼놓고 나서는 다 머릿속에 암기를 일단 해 놓으셔야 돼요. 혹시 작년에 공부를 하시다가 암기법이 저랑 틀린 경우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는 거라면 그걸로 하세요. 저는 그 이전에 다른 수강생분들한테도 만약에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다면 그걸로 하라 그래요. 괜히 제 걸로 바꾸면 나중에 더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암기가 안 돼 있다면 제 걸로 다 암기하시고.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가 있는데, 일단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하고 임의 등록 취소. 자, 이거는 교재에는 상대 등록 취소도 있을 거예요. 상대 등록 취소나 임의 등록 취소나 같은 개념이에요. 자, 절대는 등록 취소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임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거는 임의 등록 취소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돼 있다. 자, 일단 절대 등록 취소 보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거짓 사망, 이중 결격, 양도 정지, 이회 보조. 저는 한 글자짜리보다는 두 글자짜리를 선호하는데, 그럼 암기하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도 오히려 조금 나아요. 자, 거짓 사망, 이중 결격, 양도 정지, 이회 보조. 거짓 부정 등록. 등록을 부정법할 때면 당연히 등록이 취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망. 죽었죠? 그럼 등 없애버려야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단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3월달에 다 정리할 거예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송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송 하다 보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럼 중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만약에 들켰다면, 적발된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대여. 양도대여 하면 뭐 당연히 자격증 양도는 자격 취소되고, 이거는 뭐예요? 등록증 양도되었죠. 자, 그 다음에 정지기간 중. 자, 이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개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거 그렇게 돼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업 정지 기간 영업한 거예요. 그럼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으면 당연히 영업 취소되겠죠? 똑같은 개념이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그랬죠? 자격 정지는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만약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는데, 이게 시켰다 문제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이제 직원인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근데 야, 너니 뭐 하냐, 와서 좀 일 좀 해라. 일 시킨 거예요. 자, 시킨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일한 소속공개사는 아까 공부했던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회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됩니다. 행위. 자, 이거는 최근 1년 이내라 그래요. 최근 1년 이내면 첫 처분을 받았던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처분을 받은 시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업무정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요. 이거는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삼진아웃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오죠? 야구 말고. 네, 이거 물어보면 야구요 그러던데. 야구 말고 음주. 음주가 이번에 좀 강화됐더라고 보니까. 이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해가지고 면허 정지 받았죠?
또 음주운전, 또 면허정지 받았죠? 세 번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에다 걸리면 면허 취소시켜요. 요즘은 두 번에 끝나더라고 보니까.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보는데, 제가 지금 뭘 잘 보냐면 한문철을 잘 봐요. 한문철 아시죠? 한블리 뭐 하는 거. 근데 한블리에 나오는 게 JTBC인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하면 바로 걸린 것 같더라고요. 강화돼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조원 채용자. 기억하시는 모르겠네요.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되죠. 중개보조원은 뭐와 뭐를 합한 숫자에 몇 표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기억나세요?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합한 숫자에 5배를 초과해서 안 된다. 그 인원수를 벗어나서만 채용하면 등록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자, 지금 이게 이미 공부했던 것이니까, 근데 공부했던 것이 전혀 생소하죠, 지금. 근데 생소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암기라는 게 완벽하게 제가 암기해서 다음 왔을 때 물어보면 대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를 해놓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임의등록 취소. 이거는 하여야 한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는. 자, 이중사무소 설정, 이상사무소 설정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점 설정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준미달. 자, 등록 기준이 미달이 뭐예요? 미달. 수치상 떨어진 거죠. 수치상 떨어진 거다. 자, 그러면 법인의 다는 제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다는 살펴보지 않고 법인의 자본금이 어떻게 되죠? 자본금. 자,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기억하시네. 5천만 원. 5천만 원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기준 미달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겸업위반. 자, 법인은 아까 잠깐 꽃집 얘기했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는 개인들은요 꽃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집해라.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거 외에는 할 수 없더라라는 게요. 자, 그러면 그거 범위를 벗어났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월 초 휴업. 휴업은 한 번 휴업하면요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 없어요. 딱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하거나 이 군대 가거나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나면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월 달에는 제가 뭐랬죠? 미리 프린트물 내준다 그랬죠. 아마 한 일주 전쯤이나 프린트물 해가지고 미리 배포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거를 보고 와야지만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모르는데 프린트물 내줘가지고 먼저 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프린트물 안 내주지만 3월 달부터는 그걸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미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공개하면 또 안 돼요. 자, 요거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 거래계약서 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보정 미리 업무보정 설정하고 업무 개시해줘야 돼요. 업무보정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제가 지금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요거 하나 물어봤구나. 요거는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오늘 아침에 배운 거죠? 1-1과 3-3. 이게 물어보면 기억이라도 나고 해야 될 텐데 기억도 전혀 안 나니까 물어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매, 무, 수, 거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자, 중개대상 배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명용, 보수, 초과수수 한 편에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거짓언해. 자, 3-3. 등, 지, 쌍,
투, 시중 이렇게 했을 거예요.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행위. 시세, 부당영향, 중개전. 좀 이따 형벌에 나오니까 안 써도 돼요. 예. 근데 그냥 들으세요. 자,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 부당영향, 중개전. 자, 이거를 위반한다면 3-3 이렇게 되죠. 자, 이 형벌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지행위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3회 이상. 자, 최근 1년에 요거랑 연결시켜 보세요.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행위. 자, 이거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았습니다. 자, 뭐가 되는 거야 지금? 3회 이상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요 조건이죠. 3회 이상 받았고 이렇게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면, 근데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2번에 받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드러놓으세요. 드러나야지만 공부를 나중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라는 게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자격 취소고요. 등록 취소는 네. 등록을 박탈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LG 부동산을 했다면 LG 부동산 예, 등록 그렇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박탈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그 지금 저번 주에 수업한 거 아예 안 들으셨죠? 그렇죠? 예, 저번 주가 아니고 저번에. 예? 그래 안 오셨죠? 그런데 안 오신 건 아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업의 등록을 이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업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과는 약간 별개고요. 이 업을 하려면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이걸 미리 공부를 해오셨으면 조금 근데 이게 앞에 공부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 어쨌든 자 이제 업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절대 사유니까 절대로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내 이상. 자, 요런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 79페이지. 자, 79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이런 게 있어요. 1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이렇게 돼 있죠? 자, 괄호 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유 이상 받은 경우 이렇게 됐죠. 뭐예요? 이게 과징금 시정조치. 자, 근데 이거가 지금 요건데 그럼 무슨 얘기냐? 자, 프린트만 잠깐 보세요. 프린트물에 뒤쪽으로 좀 밀려있네요. 자, 9번. 프린트물에 9번. 거기다가 279페이지 관련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일단 옆에다 X 표시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이건 암기할 게 아닙니다. 보도자료예요. 근데 보도자료 별도로 하긴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한 번 넣어놨습니다.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니까.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업자단체가 아까 뭐로 했죠? 사업자단체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모이면 사업자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업자단체를 만들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 뭐냐면 회원업소들. 여기 구미에서 자기 무슨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모임 갖는다 그랬죠? 무슨 회원업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회원업소를 만들어서 자, 거기 보니까 51조 한번 보세요. 50조 제1항 1호 이렇게 법조문 봅니다. 그거 보니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경쟁자. 자, 이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뉴스 나오는 거예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 지네들끼리.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요즘 뉴스 나오는 담합.
뉴스 어디서 나와요? 요새 뭐 밀가루 맞아요. 밀가루, 설탕 이거. 지금 밀가루만 지금 뭐 10조? 그 지금 담합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네들끼리 담합해서 계속 가격 올렸다 그러더만요. 네, 뉴스 나왔었죠. 그 담합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밀가루 회사나 설탕 회사들이 지금 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벌받고 그다음에 과징금도 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에 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회원업소 있어요. 회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원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회원 제한이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개업 공인중개사 많이 해요. 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걸렸다면 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단 걸려요. 그래서 과징금 시정조치를 먹는데 그거를 최근 몇 년 이내 다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하면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 원위치 2년 이내 이상 받으면 이렇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요거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근데 나중에 다시 3월 달에 할 때 요거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등록 취소하고 또 절대등록 취소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180페이지 거기 180페이지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 왔다 갔다 보면 됩니다. 자, 등록증 반납.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은 반납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등록관찰에 반납합니다.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들어보셨죠? 그 며칠이었죠? 그것도 7일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료사에. 자, 요 180페이지. 찾았어요? 사후절차 이걸 말했습니다. 사후절차, 거기 있네요. 그 등록증 반납, 이렇게 7일 이내 반납하라 그랬죠? 요거,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에 같아요. 요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부분에서 보니까, 자, 업무정지는 6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6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격사회 고용인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결격사유자. 이게 업무정지 프린트물에 있죠. 프린트물에는 업무정지가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6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결격사유자 채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채용했는데 결격사유자에 있다. 그러면 2개월 내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주면 업무정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글자 안 땄어요. 업무정지는 양이 많아서 일단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봐줘야 되는데, 자, 인장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망 이용 시, 이건 아까 했던 것 같아요.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정보망 이용할 때 물건 정보 거짓 공개 만들고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자, 전속중개계약처럼. 자, 요거 잘 보세요. 세 가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 3년간 보관해줘야 돼요. 확인설명서 위반. 자, 계약 체결되면 확인설명서 써야죠. 보관해줘야죠. 3년간. 교부해줘야죠.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관련. 거래계약서 써야죠. 보관해줘야죠. 5년간. 서명 및 날인. 자, 이런 것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식 관련 위반하면 무조건 업무정지다. 자, 요거 다시 꼭 기억해놓으세요. 요거는 꼭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전속중개계약 서식이죠. 확인설명서 서식이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식이죠. 그래서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임의등록 취소. 자, 아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임의등록 취소는, 자, 잘 보세요. 요거, 임의등록 취소했습니다. 이 임의등록 취소, 요거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래서 안 할 수 있다죠.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 맘이에요, 이거는?
칼자루 누가 주고 있죠? 공무원이. 공무원이 주고 있죠. 공무원이 봐가지고 이 사람 업무정지 처분을, 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봐주면 등록은 취소 안 하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자, 여기 일단 임의등록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 등록된 상대가 임의로 바꿔야 됩니까? 이미 상대 같은 개념이에요. 예, 임의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같은 개념이에요. 표현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대나 임의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2회 이상 업무정지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자, 이거는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과태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한번 써놨어요. 절대 등록 취소, 임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 절대 등록 취소는 2회, 그리고 업무 정지 받고 업무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임의 등록 취소는 3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업무 정지는 2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단독 문제로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문장을 그대로 암기해놓으면 좋겠지만 문장 암기해놔도 헷갈려요. 자, 요거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꼭 들어놔야 돼요. 3월달에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3, 4월달은. 자, 횟수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이제 구분하는 방법. 2회 나온 게 뭐와 뭐가 2회 나왔어요? 절대하고 업무정지 2회죠. 근데 2회가 나왔어요.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면 절대예요. 이거 한 2번만 듣고 나중에 문제 한 2번만 풀어보면 금방 머릿속에 잡힐 거야 아마.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쫙 나왔다면 절대등록 취소. 2회가 나왔는데 뭐가 보인다면, 과태료가 보인다면 업무정지예요. 구분하시겠어요? 횟수가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다, 절대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어쨌든 하나도 나왔다, 그럼 뭐가 된다? 업무정지. 그러면 임의등록 취소는 뭘 구분하면 돼요? 횟수 3회만 구분하면 되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거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요 조건이지만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죠. 절대 예외가 있다 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면 요건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한 번에도 처음 받으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업무지역범위 위반이 부칙인데 얘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죠. 자격증 없이도.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자격증 없이 지금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했던 사람. 자, 그 사람 업무 지역이 제한됩니다. 요거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업무정지, 절대등록 취소, 임의등록 취소, 이제 상대등록 취소라고 그러죠. 그거를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수업 들은 거 기억하면서 한번 암기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행정처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부분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에서 지위가 승인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자 지위가 전에 게 그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만들어뒀냐? 폐업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둔 거예요. 자,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죠. 자, 내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했습니다. 등록 취소가 뭐라 그랬어요? 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라 그랬죠? 등록 취소 위반 행위했습니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돼요. 이때 안 걸렸을 때 잽싸게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폐업을 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앞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등록 취소 위반을 했다가 들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잽싸게 폐업해버리죠.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등록하면 앞에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례가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중개업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중개업 하시려면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실무교육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개사법 피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야지만 안 좋아요. 어쨌든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잽싸게 폐업을 한다. 그거를 막아보자고 이렇게 승계를 한 거예요. 지위를. 그러니까 이전에 게 그대로 오른 거죠. 그래서 처분한 것에서 승계했습니다. 자,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라든가 과태료, 위반일 사유로 이런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개업금이 승계된다 그래요. 왜 승계하느냐? 자, 이것도 폐업 때문인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업무정지 한번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요. 최근 1년이네. 한 번만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네, 업무정지 한번 받았고, 업무정지 한번 받았습니다. 한 번만 업무정지 행위가 해서 걸리면 등록 취소되죠? 이제 이거 피하는 방법 뭐 있어요? 두 개를 해놓고 잽싸게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에 나의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이 업무정지 처음 받은 효력도 당연히 없어지죠. 개인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등록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받은 효력도 일반인한테 다 없어져 버리죠. 자, 이걸 악용해서 잽싸게 폐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죠. 네. 이거를 피하려고 잽싸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관청에서도 뭘 써야죠? 이걸 강제로, 이 업무정지 받은 것을 강제로 효력을 승계시킨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법적으로 강제 승계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등록한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로 승계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절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네. 대략 지금 반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렇게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왔다. 자,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 자, 그래서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금에서는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자,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폐업 기간과 사유를 고려를 하는데, 자, 폐업 신고 전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거.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신고 전의 위반에 대해서 나중에 들키더라도 처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폐업 전의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됐을 때,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그 전에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 안 해요. 자,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에 대해서 처분 안 합니다. 요거는 3월달에 제가 사유를 얘기할게요. 왜냐면 결격사유 부분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고, 법인은 대표자만 일단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되게 빨리 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의 거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하고 꼭 한 번씩 집에 가서 암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형벌. 중개사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형벌. 뭐 전화한다니 전화. 어떻게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응. 자, 이거를 청구하시니까 제가 한번 하나 구분해 드릴게요. 자, 행정처분 요거 하기 전에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질서벌, 행정처분은 자, 세 가지 이제 개념 구분입니다.
한 두 번만 들으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에요. 행정관청이 어디예요? 시청. 네, 맞아요. 시청, 구청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시도지사. 그것도 행정관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관청이에요. 근데 이 행정관청에서는 처분이다. 이 행정관청에서는 처분으로서 아까 공부했던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아까 등록 취소, 뭐 업무 정지. 기억하시죠? 자, 취소, 정지 하면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미 같은 구미 시청에서 하는 거죠. 뭐 도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형벌은 뭐예요? 형벌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형벌. 검찰판.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하면 징역 간다, 벌금 문다 했죠. 그래서 징역, 그 다음에 벌금을 형벌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함으로써 하는 거죠. 자, 뭐 사형도 있고 금고형도 있고 뭐 많은데 제 과목에서는 이거 두 개니까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과태료도 벌금이 나가는 거죠. 과태료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행정질서벌. 자, 이거는 질서벌은 뭐냐면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질서벌. 그러니까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에요. 자, 질서 위반해가지고 벌 받은 거 있어요? 자동차. 그렇죠. 신호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뭐, 무단횡단, 아까 우리 무단횡단, 담배꽁초 버리는 거, 다 뭐야? 질서를 위반한 거죠. 자, 이거 누가 부과하죠? 시청이나. 그렇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죠. 그래서 이거는 질서벌은, 이거는 질서 위반에 대한 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는 법원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청, 구청 이런 데서 부과하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공부할 때 반드시 구분해 드릴 게 뭐냐면 벌금과 과태료예요. 아까 잠깐 질문하려다가 제가 잘라놓고 바로 했는데, 자, 이거가 같은 게 아니죠. 벌금은 어디서 부과하는 거고? 법원에서 판사가 너 벌금 얼마 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냈다고, 과태료 내놓고 벌금 얼마 냈다, 벌금 얼마 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뭐 말로는 그랬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벌금을 내면, 벌금형을 받으면 뭐 해당돼요? 우리가 벌금형 받아, 벌금 냈다. 그래서 법원에서 너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벌금 내면 뭐가 될까요? 전과자. 그렇죠, 맞아요.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징역간과는 다시 똑같은 거예요. 대신 징역보다 가볍게 뭘로 떼우는 거죠? 돈 갖고 징역 가는 걸 떼운 거예요. 그럼 얘는 전과 기록에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벌금 냈다 할 때 이 벌금의 개념이 어떤 분들은 벌금하면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되게 벌금 한 번 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과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구분해 줘야 된다. 자, 이게 제가 기초 강의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벌금형 과태료는 완전히 다르다. 자, 이제 구분을 이제 했으니까, 형벌, 이제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 행정 형벌하면, 자, 다시 이제 지었네요. 형벌하면 뭐를 형벌이라고 그런다? 징역, 벌금. 자, 그럼 징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근데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금지 행위를 반드시 안겨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잘 보면 아까 공부했던 금지 행위가 딱 나와요. 자, 요서부터 요까지가 금지 행위죠. 여기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3-3 금지 행위는 3-3 형벌은 금쟁이에 3-3 금쟁이에다가 무거운 거 두 개를 넣었다. 제가 막 프린트물에다가
그래서 좀 꺼먹게 좀 해놨을걸요? 예. 무거, 증기성도 이렇게 해놨죠? 예. 자, 금쟁이가 지금 암기가 안 되지만 반드시 금쟁이를 암기해놓은 이유. 요거 빼놓고 나면 다 금쟁이에요. 아까 공부했던 금쟁이죠. 자, 금쟁이에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자, 무등록.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등록에 대해서 물어봤죠?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해주고 나서 이거는 허가 개념에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할 때 허가 내서 사업하는 거 있죠?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대신 허가보다 좀 낮아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한다면 여기 걸려요.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할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뭐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했다든가 하는 것이 거짓 부정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과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됐고 나머지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영향 중기전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자,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3-3은 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은 금지행위의 3-3에다가 무거운 거 2개만 올려놓으면 된다. 자, 요거 개업금 금쟁이와 업무방해 금쟁이 있죠? 특정 개업금액 중개의 제한유도, 특정 개업금액 중개의도 이 집까지 말고 저 집까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금지유도, 제한유도.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현재 높게 광고유도 12억부터 내놓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금 방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공부했던 금쟁이가 꽉 차게 나오죠. 거기다가 무등록 거짓부정 2개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보죠. 1-1. 자, 1-1은 자, 금쟁이. 아까 금쟁이 뭐였죠? 매, 무, 수, 거. 1-1 있었죠? 자, 여기 프린트물에 있는 거 일단 볼게요. 요거는 금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금쟁이, 요거 금쟁이, 요거 금쟁이. 금쟁이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금쟁이죠. 형벌 나오면. 거기다가 자, 이제 연습합니다. 양도되어 나오면 무조건 1-1이에요. 양도되어 나오면 무조건 1-1. 자, 그 다음에 이중 나오면 1-1. 다시 양도되어 나오면 1-1이고 이중 나오면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면 1-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가 총 8개인데요. 자, 봅시다. 양도되어, 규정상 뭐 양도되어 있었죠? 양도되어 2가지 있었죠. 자격증 양도되어와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자, 여기에는 형벌은 준자, 알선한 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려준 자, 받은 자, 준 자, 받은 자, 알선한 자 모두 1년 이하 징역금이고 자격증과 등록증 2개 들은 거예요. 관련되는 거 묶은 겁니다. 자, 이중 나오면 무조건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그 다음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 이거 기억 안 나더라도 일단 듣고 넘어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얘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사는 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사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뭐 하면 안 돼요? 물건 광고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3가지.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1-1이에요. 자, 아닌 자가 나왔어요. 뭐 했다 그러면 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3개를 묶어서 다시 한번 연습. 양도되어 나오면 뭐고? 양도되어 나왔다 그러면 1-1. 1년 이하 징역형 벌금. 이중 나오면 1-1.
아닌 자 나오면 1-1. 이렇게 세 가지를, 요거 총 8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없는 거. 정비조, 요거는 이제 관련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전에서 받고, 정보공개, 거래정보사업자. 아까 첫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이었구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거래정보사업자 거. 그 다음에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 위반하면. 근데 이거는 특별한 제명이 있었죠? 반의사불벌죄. 이 뭐라 그랬었어, 이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하지 않는다. 있었고요. 보조원 채용 제한 있었죠. 이거 물어볼까요? 보조원 채용 제한.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네요. 뭐와 뭐를 합한 숫자에? 수도, 개업. 예.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에 5배를 초과하는 데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아까 절대등록수수 했었죠? 그리고 형벌 1-1 이렇게 된 거죠. 어때요? 형벌. 지금 다 머릿속에는 안 되지만 일단 뭐만 우선 기억하면 돼요. 금쟁이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러면 형벌은 금방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예, 금쟁이가 좀 먼저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요거 지금 당장 못 외워도 돼요. 근데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제 질서벌. 자,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질서벌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과태료. 제가 아까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을 했을 겁니다. 벌금은 경과자지만 과태료는 관천에서 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전에 다 배웠던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또 동영상 안 들으셨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자,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한 번씩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당 표시 광고. 개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허위 매물 광고. 좀 기억나시죠?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하면 안 돼요.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거 뭐냐면, 자,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모니터링과 관련되죠. 모니터링.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모니터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죠. 이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할 때, 자,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치 요구도 할 수 있다. 요거 위반하면 이렇게 500만 원 과태료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음, 네이버 뭐 이런 거. 직방, 다방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요건 오늘 한대요.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에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이거를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받는다.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이건 개업공개사 건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 확인설명 어떻게 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 요거를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입니다. 연수교육은 대상 다시 누구?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요거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누구와 누구 거? 거래정보협회.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렇게 됐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아까 했던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운영실적 공시 위반. 오늘 배운 거예요. 운영실적 공시.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 이내?
기억하시네요. 3개월. 3개월 이내 문현수적 공시하라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계산명령 위반.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게 있어요. 집, 예, 장, 변경명령.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 이런 거 변경명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위반하면 자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행위 요거 위반. 자 제가 여기 공개자 이랬었죠? 공제기준 위반했거나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요때 담당 임원에 대해서 너 징계해라. 협회 보고 아니면 잘라라. 이거 국장 요구합니다. 요거 위반하면 500만원 때리고요. 자 보조원 고지 의무 위반. 이거 저번에 배운 건데요. 자 보조원 고지 의무 위반. 중개보조는 의뢰인에게 저 중개보조원입니다라는 것을 고지 알려줘야지만 돼요. 이거 중개보조원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500만원 때립니다. 근데 500만원 때리는데 누가 500만원 뭐냐면 요거 프린트본에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해놨는데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보조원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도 500만원이고요. 소속공개사도 500만원이에요. 물론 개업공개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 일단 면제가 되지만 어쨌든 둘 다다. 채용한 사람과 당사자다. 500만원. 죄송. 나도 정신이 없다. 지금 소속공개사로 적었죠? 왜? 자, 다시 적었어요. 개업공개사하고 중개보전. 중개보전이니까,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보전. 정신 좀 챙겨야지. 야, 여러분들이 정신 못 챙기니까 내가 또 정신 못 챙기고 있어, 지금. 자, 다시. 중개보전, 이 중개보전 거니까. 자, 개업공개사하고 중개보전 각각 500만원 같으래요. 자, 봅시다. 이제. 결론은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아니. 1000만원이 아니에요. 얘 500만원, 얘 5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의 개념과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원이 같아요. 자,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자, 간판에 5개 광고물 간판에 이름 표기하라. 이름. 자, 이 성명 표기 위반하면 100만원 같으래요. 그래서 간판에 보면 이름 다 있죠. 의무예요, 이게 다. 그 다음에 광고시 표기. 자, 중개 대상물 광고시에 표기하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성명, 소연 등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겁니다. 개업공개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표기하라.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면 소, 면, 가, 종거 이렇게 돼요.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 표기 안 하면 100만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쓰셔가지고서는 뭔지 모를 텐데요. 일단 써놓으셔서. 아니, 그래도 욕심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이걸, 네, 소명과 종거.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그럴 때. 앞부분에 사실 배운 거거든요. 네. 자, 요거를 하면, 일단은, 이렇게 100만원 같아요. 자, 요 좀 더 하고 합시다. 명칭 사용 위반.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부칙은 자격증 없다 그랬죠? 공인중사무소 쓰면 안 되고, 자, 개시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같은 거 걸어둬야 돼요. 등록증, 자격증. 보수 열표를 걸어둬야 되는데, 요거 하나를 안 걸어두면 100만원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네. 이전한 10일이네. 신고해줘야 돼요. 안 하면, 휴업, 폐업은 하고 잘 때입니다. 하고 잘 때 신고해야 되고, 자,
계약이 차이되면 업무 보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4번 교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 그 부동산에서 거래한 거 뒤에 보면 공제증서 복사본에 붙었을 거예요. 이거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공부했던 거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을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랬죠. 요거 며칠? 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하라. 등록 취소는 등록증 반납하라. 이거 며칠이었죠? 아까 7일. 아 맞아요. 7일. 기억하시네요. 자, 그래서 요거 위반은 100만 원어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구분을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권자. 이것도 관련되는 거 보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91페이지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국장이 과태료 부가징수예요. 왜냐면 자기 관련된 겁니다.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니터링을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국장이, 협회, 인가를 국장이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연소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줘야 돼요. 요 두 가지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부가징수예요. 자, 관련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등록 거쳐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 자, 다시 국장이 하는 것은 뭐뭐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연수교육 의무 관련, 자격증 위반 관련.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제가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사실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요, 되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꽤 연습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툭툭툭 치고 나오면서 한번 설명만 쭉 해줬습니다. 이제 머릿속에다가 한 번씩 기억을 하면서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편이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좀 쉬었다 하시죠?